요즘 화장실 문만 열면 겁나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샐러드 먹고 요거트까지 챙기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또 실패합니다. 힘은 다 빠지고 결과는 없죠. 그 답답함이 쌓이면 어느 날 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오히려 장을 잠재우는 순간 말이죠. 건강하게 먹는데 왜 몸은 더 힘들어질까? 그 이유를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김한성입니다. 오늘은 채소를 먹을수록 변이 굳는 이유, 그리고 5분 만에 장이 깨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의 67세 김정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샐러드를 먹는데 배가 더 차고 시려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냉장 음식이 장을 얼려버려 장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죠. 그때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잔의 특별한 따뜻한 조합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자 굳어있던 장이 금세 깨어났죠. 며칠 뒤 김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한참을 앉아 있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분이면 편하게 해결돼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채소, 샐러드, 요거트가 장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근육이 강해 섬유질을 밀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에 힘이 떨어지고 수분이 마르면서 그 섬유질이 오히려 벽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데도 오히려 더 막히는 겁니다. 즉,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친 장벽이 문제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좋은 음식이 오히려 장을 망치는 이유, 그리고 그 따뜻한 한 잔의 정체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화장실에서 힘만 주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저도 장 해방 루틴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식습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들며 변하는 장벽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음식 탓으로 돌립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지만 실제로는 장이 스스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장 근육이 힘있게 수축하며 섬유질을 밀어내는 힘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섬유질이 오히려 장벽에 달라붙어 벽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채소 먹으면 시원했는데 이젠 더 답답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장이 지친 것, 즉 노화된 장의 신호일 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김정임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일 샐러드를 먹는데 배가 더 차고 시려요. 검사해보니 냉장 음식이 장을 차갑게 얼려 장운동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장은 사람과 같습니다. 추우면 움츠러들고 따뜻하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김 어르신께 특별한 따뜻한 한 잔을 권했습니다. 약도 건강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을 안쪽에서 따뜻하게 데워 굳은 장을 천천히 녹이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한참을 앉아 있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분이면 편하게 해결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은 물로 씻는 기관이 아니라 기름과 온기로 윤활되는 기관입니다. 물이 지나가면 잠시 시원할 뿐 장벽은 여전히 메마르고 결국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은 약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할 루틴으로 푸는 겁니다. 그 루틴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따뜻함, 윤활, 그리고 반복. 이 3가지가 장의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주는 단 한 잔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김정임 어르신께 권했던 특별한 한 잔. 그 정체는 바로 따뜻한 커피에 무염버터 반 숟갈을 넣은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커피에 버터요? 그게 정말 괜찮은가요? 하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장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멈춰있던 장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염버터의 지방은 장벽을 코팅해 굳은 변에 윤활을 더해줍니다. 이 두 작용이 합쳐지면 장이 5분 만에 깨어나는 루틴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루틴에는 정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식후에 마시면 위 속 음식물 때문에 자극이 분산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식은 커피는 장벽을 자극하거나 식혀버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은근히 따뜻하다 싶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무염버터를 써야 합니다. 가염버터나 마가린은 염분과 가공유가 장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5분장 해방 루틴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5분 내에 장의 움직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몸속이 따뜻해지면서 복부가 말랑해지고 잠들었던 장이 깨어나 소리를 냅니다. 서울 송파구의 72세 박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마다 따뜻한 한 잔만 마셔도 하루가 가볍습니다. 예전엔 화장실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 루틴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습관 처방입니다. 장은 약보다 리듬과 온기를 먼저 기억합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몸은 움직여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죠. 이 루틴은 하루 중 단 한 번 아침에만 하시면 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다음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만 마셔도 속이 쓰려요. 혈압약 먹는데 카페인은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누구나 커피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대신 쓸 수 있는 밥 한 그릇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약이 아니라 아침 식사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에 무염버터 반 숟갈과 간장 한 숟갈을 비벼 드세요. 이건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버터가 장벽을 윤활하고 따뜻한 밥이 장의 온기를 전하며 간장이 나트륨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장이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되면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배 속이 따뜻해지고 5분, 10분 안에 장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피는 속이 아파서 못 마셨는데 따뜻한 버터밥을 먹으니까 금세 편해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배가 차가웠는데 이제는 밥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요. 이 방법은 커피보다 자극이 훨씬 적고 속이 예민한 분이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밤에 기름이 들어가면 장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어디까지나 아침 공복용입니다. 이 버터밥 루틴의 핵심은 따뜻한 밥과 기름의 윤활, 그리고 나트륨의 균형.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장의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밥 한 그릇짜리 처방입니다. 장은 자극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몸을 달래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작동합니다. 커피든 버터밥이든 중요한 건 따뜻함과 반복입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하루 종일 복부가 가볍고 변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버터커피나 버터밥은 좋은데 매일 하긴 좀 번거로워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중에 기름 한 숟갈만 더해 주세요. 장은 꾸준히 기름칠을 해줘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마르면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삐걱거립니다. 우리 장도 그렇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처럼 식물성 기름 한 숟갈은 장이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윤활제입니다. 이 기름이 장벽을 코팅해 변이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돕고 장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단, 기름의 종류와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식사 직후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과용하지 마세요. 기름은 약이지만 많아지면 독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은 물보다 기름을 먼저 기억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변이 딱딱한 분들, 그건 장벽이 이미 마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니라 윤활이 필요합니다. 그 윤활의 힘이 바로 기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조병호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약 없이는 못 갔는데요. 요즘은 들기름 한 숟갈만 챙겨도 아침마다 편하게 나옵니다. 약을 끊고 나니 속이 훨씬 편해요. 그분은 매일 저녁 반찬 위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뿌리는 습관만 들이셨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장의 리듬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장은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리듬을 원합니다. 몸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신호를 받으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장 해방 루틴의 진짜 핵심입니다. 버터커피든 버터밥이든 기름 한 숟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따뜻함으로 장을 안심시키고 윤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장은 약으로 푸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푸는 기관입니다. 당신의 손끝에 있는 한 숟갈의 기름, 그게 오늘부터 약보다 강한 처방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오면 이렇게 하십니다. 밀어내야지, 힘을 더 줘야지. 하지만 장은 밀수록 더 굳습니다. 장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기관이 아니라 천천히 깨워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루틴에 한 가지를 더 권합니다. 바로 건자 두 푸른 주스 한 잔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천연 성분 소르비톨 SORBITOL이 들어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장벽에 수분을 머금게 해 굳은 변을 천천히 풀어주고 장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자극이 강한 하재 변비약처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움직일 때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9세 김성호 어르신은 5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하셨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처음 이 푸른 주스를 시작한 건 약을 끊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처음 3일째 되던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힘을 안 줬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약보다 훨씬 편해요. 이게 바로 푸른 주스의 힘입니다. 장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깨워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오히려 장벽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상처가 다시 변비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푸른 주스를 천천히 마시면 그 수분과 소르비톨이 장을 안쪽에서 부드럽게 적십니다. 장이 놀라지 않고 스스로 리듬을 되찾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반 컵 100ml 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냉장 제품이 아니라 상온 또는 미지근한 온도로 마셔야 합니다. 찬 푸른 주스는 오히려 장을 다시 수축시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복부가 덜 더부룩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장은 자극보다 온기를 밀어붙이는 힘보다 부드러운 신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은 미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겁니다. 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음식보다 약보다 손의 온기에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를 마시며 힘을 주는 대신 이제는 손끝으로 배를 깨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1분 복부 원 그리기 루틴이라 부르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 자세부터 준비합니다. 침대 위나 소파에 편히 누워 무릎을 가볍게 세워주세요.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만 편하게 눕습니다. 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양손바닥을 10초 정도 비벼 열을 냅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통해 장으로 전달될 겁니다. 300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손바닥 전체로 복부를 누르듯이 20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이때 복부가 말랑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4배가 따뜻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배 속이 살짝 부풀고 따뜻해지면서 장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복부에는 장을 움직이는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긴장된 장 근육이 풀리고 장이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3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으로 배를 문지르기만 해도 배가 따뜻해지고 바로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약 먹을 때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복부 근육이 긴장해 장이 다시 수축합니다. 그저 따뜻하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은 아침뿐 아니라 식사 후 30분 뒤나 잠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하루 3번까지 단 1분씩이면 충분합니다. 장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손길을 느끼면 스스로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손끝이 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은 약보다 손의 온기를 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루틴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3가지 습관을 계속하면 장은 다시 굳어버립니다. 첫째, 감과 홍차, 도토리묵 같은 음식입니다. 이 3가지에는 탄닌 TANNIN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장벽의 수분을 빼앗고 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특히 가을철 감 한 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침 공복에 감을 먹는 건 변비약보다 더 큰 실수입니다. 둘째, 찬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 한 잔으로 장을 깨워야지 하시죠. 하지만 차가운 물은 장을 깨우는 게 아니라 얼려버립니다. 장은 따뜻한 물을 만나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냉장 샐러드 1000번보다 낫습니다. 셋째, 국물만 떠먹는 식습관입니다. 국물만 먹으면 섬유질이 부족해 장이 밀어낼 재료가 없습니다. 반찬의 건더기를 함께 먹는 것, 그게 장 운동의 출발 신호가 됩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루틴의 효과는 2배 이상 커집니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64세 정순의 어르신은 10년 넘게 변비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으로는 그때뿐이에요. 이젠 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그분은 따뜻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 그 다음은 특별한 한 잔 버터커피, 그리고 잠들기 전엔 손끝 마사지. 딱 2주가 지나고 나서 정순의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엔 화장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문을 열고 기다려요. 이건 단순한 위장 개선이 아닙니다. 몸이 루틴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장은 약보다 습관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는 작은 반복이 당신의 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남깁니다. 장은 약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루틴으로 푸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
따뜻한 한 잔, 버터밥, 푸른 주스, 손끝 마사지. 그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단 꾸준히 하세요. 그 꾸준함이 변비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도 장 해방 루틴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첫 신호가 될 겁니다.